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빨라지면서 다문화 가정을 돌보는 일이 한국교회의 중요한 사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사역이 펼쳐지고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TV에서만 보다 난생 처음 찾은 국회의사당.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아이들의 눈망울이 반짝입니다. 국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이전에는 잘 몰랐지만 이제는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한가득. 매일 재미있게 보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장소에 직접 와보니 모든 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국회의원 선생님들이 뭘 하는지 알았고요. 다문화 가정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해요. 저는 여수에서 서울에 오니까 기분이 좋고 애들이랑 같이 놀 곳도 많이 가고 다문화 가족이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다문화 자녀 37명을 서울로 초청해 2박 3일 동안 다양한 직업과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서울 나들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자칫 소외감에 빠질 수 있는 지방 거주 다문화 자녀들을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바로 서게 하고 견문을 넓혀 꿈과 비전을 갖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다문화 자녀는 16만 9천 명.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다문화 자녀가 2만 명씩 태어나고 전체 출생에서의 비중도 5%에 달해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늘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다문화 자녀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13.8%에 달했습니다. 다문화 자녀인 것이 자랑스럽냐는 질문에 18세 이상 다문화 자녀 중 26.8%만이 자랑스럽다고 대답해 자긍심 또한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5년 미만 결혼 초기,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가족 해체도 37.8%나 됐습니다. 다문화 자녀들이 온전한 가정에서 관심과 사랑 속에 자라기가 힘든 환경인 것입니다. 부모 사이가 그 관계가 좋지 않거나 취약할 경우에 어린이가 받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취약 정도가 다른 일반 한국 가정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어린이가 받는 스트레스라고 할까요? 자기 위기 같은 의식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고 안정되지 못한 성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권 목사는 아직 다문화 가정과 자녀에 대한 한국 교회의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에게서 잘 양육받은 디모데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듯 교회의 관심 속에서 자라난 다문화 가정에서도 디모데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나라의 문화를 더 많이 이해시켜주고 받아들여줄 수 있게 하는지, 또 우리 사회 속에서 다문화 어린이들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서울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낀 다문화 자녀들은 마음속에 큰 꿈과 따뜻한 마음을 품고 돌아갔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다문화 자녀들도 우리의 소중한 이웃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국 교회의 보살핌이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개성공단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우리 측 근로자들에 대해 전원 철수 방침이 내려지면서 남북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잠정 폐쇄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공단 관리를 위해 최소한으로 남아있던 50명의 근로자들도 29일부로 모두 철수한다는 우리 정부 측 방침이 내려지면서 지난 2003년 문을 연 개성공단은 10년 만에 사실상 폐쇄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단 근로자의 완전 철수 이후에 단전과 단수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며 개성공단이 잠정 폐쇄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의 대변인은 개성공업지구가 완전히 폐쇄되는 데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며 개성공업지구마저 대결 정책의 재물이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연합은 논평을 발표하고 남북 교류 협력의 중요한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폐쇄돼서는 안 된다며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입주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고 군사적 대결 국면이 중단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많이들 쓰고 계시죠? 이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많지만 중독성이 강하고 왜곡된 정보에 쉽게 노출되는 부작용도 크다고 합니다. 스마트 시대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나경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는 올해 3,5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 국민의 64%가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게임, 그리고 SNS, 그다음에 동영상 같은 것도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만화도 많이 보고 게임 주로 많이 하고. 스마트폰으로 이제 인터넷 검색을 가장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를 제가 좋아하는데 스포츠 동영상을 또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이용을 합니다. 휴대폰이 전화 기능만을 담당하던 것은 이미 오래전 일. 카메라와 MP3 플레이어, 내비게이션, 인터넷 등 컴퓨터가 담당하던 일은 이제 휴대폰으로 대부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마다의 손에 들려있는 네모난 기계가 모든 일을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올인원 미디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스마트 기기는 손가락 끝으로 다양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만큼 새로운 문제점 또한 일으키고 있습니다. 스마트 미디어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염려하는 문제는 미디어 중독과 정보의 왜곡입니다. 실제로 최근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 10명 중에 4명이 중독 성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미디어를 통해 왜곡된 정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보의 양이 늘어나고 접근성 또한 쉬워졌지만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의한 의존, 과도한 의존이나 중독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과소비나 도박이나 오락게임에 대한 중독 현상이 심각해지는 상황에 이르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신앙이나 교회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배 시간에 성경책이나 찬송가 대신 스마트 미디어의 어플을 활용해 예배드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구적인 사용 그 자체보다 스마트 미디어가 가진 중독성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 미디어를 보느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비기독교인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도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단 집단들이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포교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SNS가 목회자나 성도를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미디어이기 때문에 이단을 접촉한다든지 혹은 잘못된 정보를 받았을 때 그것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혹은 그런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이 미디어워치 전종천 대표는 스마트 미디어의 순기능도 좋지만 신앙의 관점에서는 역기능을 해결하는 데 먼저 주력해야 한다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스마트 미디어의 유혹과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절제가 기독교의 중요한 덕목인 만큼 미디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스마트 미디어는 교회 안에서 소통의 창을 열고 특히 목회자와 성도 간의 거리감을 좁혀주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 중독과 왜곡된 정보에 대한 우려 속에서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스마트 미디어 활용은 무엇인지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C채널 뉴스 나경철입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의 64%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437원으로 16,403원을 받았던 정규직 임금의 63.6%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임금은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은 정규직의 84.6%에 달했지만 300인 이상 사업자 임금은 63.1%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과 교육 서비스업이 각각 92%와 83.1%로 높은 편이었으며 전기가스 수도 사업은 37.8%에 불과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비율이 2011년보다 2.3%포인트 증가했다며 전반적인 근로 조건은 개선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1,673개의 표본 사업장과 소속 근로자 81만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과거 교회에 출석했고 신앙도 있지만 현재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를 가리켜 일명 가나안 성도라고 한다는데요. 이들 중 3명 가운데 2명은 다시 교회에 출석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회사회학연구소가 지난 2월 가나안 성도 3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가능한 대로 빨리 다시 교회에 나가고 싶다는 응답자는 13.8%였으며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다시 교회에 나가고 싶다는 응답도 53.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원해서가 30.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목회자에 대한 불만, 교인들에 대한 불만, 신앙에 대한 회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장 가고 싶은 교회로는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동체성이 강조되는 교회가 뒤를 이었습니다. 목회사회학연구소 정재영 부소장은 우리나라에만 100만 명 이상의 가나안 성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국교회가 제도화를 벗어던지고 공동체성과 교회 본질을 회복해야 이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총회 파행 사태를 조사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진상규명위원회가 지금까지 알려진 문제 외에 더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다며 조사 기간을 7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최근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고 조사 과정에 대한 중간 보고를 진행했으며 당초 30일 열릴 총회 정책실행위원회에서 최종 결과를 보고하려 했으나 조사가 미진해 6월 개최 예정인 목사 장로대 회의 후 7월 1일까지 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기자 브리핑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상당수 드러났다며 충격적인 사실도 있지만 7월 1일 최종 보고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발표를 유보하기로 결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진상규명위원회는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해 총회 사퇴 전, 사퇴 중, 사퇴 후로 각각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정준모 총회장의 도우미 노래방 출입설, 총회 용역 동원과 황규철 총무의 가스총 소지, 긴급 파회, 비대위 구성, 속해 총회 등 총회 사태의 핵심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크리스천들이 종교 탄압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이라크의 크리스천들이 납치와 공격을 피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북부 쿠르드 지역으로 도피했지만 그곳에서도 박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난민들은 문화적 차이로 고통받고 있으며 상당수가 쿠르드의 작은 교실에 모여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크의 한 난민은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증가로 쿠르드 지역에서도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쿠르드족은 후세인 통치 기간 동안 10만 명이나 학살당하는 등 정치적 탄압을 받았지만 2003년 후세인 정권이 붕괴된 후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있으며 곧 독립국가를 건설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현대기독교연구소가 세계화의 도전과 기독교를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서울신대 김성원 교수가 참여해 자본주의 세계화가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기독교적 응답에 대해 발제합니다. CCC 한국대학생수련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라를 주제로 전국 사역간사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캠퍼스, 커뮤니티, 온라인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500여 명의 간사들이 참여해 사역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네트워크가 다음 달 28일 대한성지순례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심포지엄에서는 현재 성지순례 현황과 문제점, 대한성지순례의 신학적 검토, 국제연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생명존중센터가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온라인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센터는 군복무 문제와 가정 문제, 우울증과 중독 문제 등으로 고통받는 장병과 군인 가족,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도 영동에서 한두 차례 밤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서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는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대전 7도, 서울 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에서 0.5에서 2m, 동해에서는 3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비가 자주 내리면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지방 곳곳에 비가 조금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